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어땠는지 여쭤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디폴트 우려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부진한 편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가 네. 약간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우 나스닥 모두 다 좀 빠졌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물가 지표도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네. 또 사실상 이게 좀 일단 오늘 그 새벽에 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별 소득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면서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고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결국엔 지수가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에 따라서 기업별로 차별화가 좀 상당히 있었고 특히 실적 발표에서 오늘 좀 이제 눈여겨볼 만했던 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루시드라고 이제 우리 한국에 LG도 이쪽에 뭐 배터리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예전에 테슬라 대항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왔던 기업인데 실적이 아직은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5% 이상 빠졌고 테슬라도 좀 부진했고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제 업체인 그 페이팔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결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네네. 많이들 전자결제 하시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실적은 사실 또 잘 나왔는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게요. 숫자가 잘 나와도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망이 또 하향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13%나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증시는 어쨌든 뭐 어떤 큰 기업들 한두 개에 의해서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그냥 개별 기업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실적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좀 차별이 된다. 그래서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이 이르면 6월 초로 예측이 되고 있고 미 정부하고 의회가 지금 한도 상향 협의를 나섰는데 일단 처음은 지금 안 좋게 실패로 끝났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네네. 협상은 하겠지만, 근데 디폴트 우려가 일단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증권 시장도 그 우려가 조금 뭐 계속 반영은 되긴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이렇게 이게 그 위쪽으로 좀 크게 좀 가지 못한 이유가 예. 왜냐하면 이제 2011년이죠. 그때 한번 이제 요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이 디폴트까지 거의 갈 뻔한 적이 지금 있었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그래서 S&P 그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죠.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었죠.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국엔 타결된다. 그러니까 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냥 하는데 지금 어쨌든 된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안에서 또 여야 간에 지금 오늘도 사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은 그거잖아요. 그 예산 지출을 좀 삭감해야 된다. 삭감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예, 예. 조건 없이 비판도 했고. 합의해달라 지금 이러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번 만나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옐런 재무장관 날짜를 또 6월 1일로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이 전혀 지금 진척은 없어 보이고 그럼 이제 시장은 저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출렁이겠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금요일 날도 제 생각엔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좀 그래요? 높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엔 날짜가 다가오면 합의를 이제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저는 6월 1일이 이제 D-Day라고 저기 앨런 재무장관이 못 박았지만 6월 1일이 아마 다가와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임시 증액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또 그 뭐 임시적으로 한도를 좀 늘리는 거죠. 뭐 한두 달 정도. 그럼 또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저 부채 한도 협상이 어쨌든 타결은 돼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들려도 결국 타결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시가 네.
지금 타결 안 돼도 큰 영향은, 그러니까 뭐 폭락장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기본 전제는 타결은 되는데 약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좀 상황이 빠져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설마 미국이 뭐 파산하겠어, 그렇게 만들겠어, 그래서 다들 이제 합의는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니까 한쪽에 불안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약한 거죠. 좀 기다렸다 사자.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니까 파는 것도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딱 멈춰 있는데 개별 기업만 실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주목해볼 지표가 있다. 어린이날 발표될 미국의 4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이날에는 쉴 거고 연휴 끝나고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석하셨죠? 네네네.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4월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저는 약간은 조금 그래도 좀 이제 고용이 지금, 왜냐면 이제 미국이 약간 좀 다운되고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 경제 여전히 단단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진짜 내용 좋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숫자만 본 거고, 실제로 지금 비농업 고용 부분도 25만 3천 명이니까 원래 예상이 18만 명이거든요. 훨씬 높게 나왔네요. 네, 훨씬 높게 나와서 좋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그 핵심은, 추세는 이미 좀 하향된 건 맞아요. 뭐냐면 1월하고 3월 달에 고용자 수가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또 다음에, 그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고용 지표를 발표하니까 그때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만약에 예를 들면 50만 명을 채용한 걸로 그러니까 그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 수정하는 뭐 4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 3월 취업자 수가 기존 대비 마이너스 14.9만 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자 수가 더 처음 발표한 것보다 낮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도 올해 1월이 47만 2천 명이거든요. 2월이 24만 8천 명. 3월이 16만 5천 명. 물론 4월은 지금 올랐지만 이 4월 한 달 오른 거 가지고 이게 드디어 또 고용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3개월 평균을 내봤거든요. 3개월 평균 고용 증가가 22.2만 명이에요. 이게 3개월 단위로는 21년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겉을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뭔가 이거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속을 딱 이게 뜯어봤더니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니까 고용 둔화가 실제로 시작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좀 식어가고 있다. 미국의 고용이 점점 식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우리가 나온 요것만 가지고 그냥 마냥 좋다라고는 좀 할 수 없는. 그래서 확실히 미국의 경기 둔화는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또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침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침체는 아닌데 약간의 둔화 정도? 요런 걸 좀 보여주는 이번에 고용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환호했던 것 같아요. 침체는 싫은데 또 너무 막 뜨거우면은 또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그날 그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지표만 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 뭐 둔화된 건 맞긴 하지만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없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이 안 올렸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가 낮아졌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완전히 또 이제 한쪽으로 이제 전망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미국 경제가 뭐 이제 뜨거워진 건 아니거든요. 뜨겁고 막 또 금리를 여기서 지금 일단 5.25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이 상황에서 물가가 정말 높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또 발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계속해서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고 오히려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금리 동결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6월 달에. 아, 그래요. 80%대에서 91.5%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그리고 거라는 그 전망이. 네, 예. 전망이 6월부터 이제 동결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하반기에 지금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는 얘기 절대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배경이 지금 워런 버핏도 이번에 그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 은행. 지역은행. 예.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예, 상관없는데 예. 지역은행 문제 이거 간과할 수는 없다. 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 않다. 이건 이제 워런 버핏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사업하는 네네. 환경이 좋지가 않다. 근데 그분 의견은 또 우리가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진짜 팩트면 연준이라고 그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냥 이런 지표들 잘 나온 지표나 또 물가만 보고 이거 또 잘 나왔으니까 또 물가 잡으려고 우리 그냥 금리 올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준도 바뀐다. 결국엔 이제는 경기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금리 동결은 계속 이어지고 뭐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거는 저도 역시 지금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그 은행권 위기 있잖아요. JP 모건이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하고 나서 좀 나아지나 했더니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은행들은 여전히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은행권 위기가 증시에도 반영이 돼요. 그게 뭐 은행주들 주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지. 보통 이제 은행주 주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결국 파산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JP 모건이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이미 먼저 폭락을 해 있었죠. 예, 예. 폭락하면서 이거 파산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미리 반영이 됐는데 주가 폭락하고 나서 오히려 진짜로 파산해 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설마 파산까지 하겠냐. 그런데 이제 결국 실적도 열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금도 많이 이탈되고 그래서 예. 전격적으로 이제 JP 모건에 인수가 됐던 건데 그래서 지금 지역은행들도 참 이게 주가를 좀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가가 정말 무너져 버리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회사 망하는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더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어차피 뱅크런은 심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돈 여기저기서 빼버리면 그냥 은행이 망하는 건데 다행히 지금은 좀 진정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래요? 주가도 진정되고 예금 인출도 좀 완화된 건 사실인데 완전히 뭐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했던 얘기가 예금자 전액 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25만 달러까지만 보호해 주잖아요. 예. 미국은. 근데 이거를 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완전히 끝난다. 그럼 뱅크런 안 일어나죠, 당연히. 난 보호 받을 거니까. 예, 어차피 뭐 다 보호받는데. 내 예금은 뭐 원금 손실 없을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제 JP 모건이 그 인수하고 또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진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지면 은행주 공격 들어가서 공매도하면 주가 빠지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하락에서 수익을 내는 세력들이니까. 근데 그게 좀 많은 거 아니냐. 은행주에 대해서 좀 과한 공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또 미국 은행연합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또 이게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제발 지역은행 주식 공매도 잠시 중단 좀 해달라.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하면 이게 더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위해서 좀 막아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후에는 주가가 올라버렸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 쇼커버링이라 그러죠. 판매하는 거.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JP 모건이 예금 인출이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의 공포만큼은 조금 크지 않고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게 현재 주가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내용도 좀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완화는 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지역은행 주가는 계속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 증권시장에서 요즘에 주목할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애플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해서 애플이 지금 역사적 최고가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뭐 성장 하니마니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중국에서도 뭐 사실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애플이 되게. 네네. 근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주가 또 올라간 배경은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폰도 견조한 것 같고, 네. 그 무엇보다 워런 버핏이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자기가 보유한 어떤 기업보다도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 애플을 그래요.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했고, 애플 판 걸 좀 후회하더라고요. 예전에 조금 이제 지분 판 게 있었는데, 이제 워런 버핏도 그 후회를 좀 하시더라고요. 판 거에 대해서 약간, 예. 네네. 근데 이 좋은 기업을 왜 줄였을까? 정말요? 약간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 워런 버핏이 또 뭐 약간 이제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확실하게 뭐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하반기에 또 신제품도 나올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이폰만이 아니라 이제 갤럭시도 통틀어서죠. 핸드폰 없이 못 네네네. 그렇죠. 살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예. 네. 근데 그 생태계를 누구도 침범 못 하잖아요. 아이폰 생태계를 누가 깨겠습니까, 사실. 경쟁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글이 흔들렸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챗 GPT 갖고서 깨겠다고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입장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 삼성이 물론 아이폰을 깨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쵸. 좋은 일일 수 예,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지금. 만약 그쵸, 아이폰의 그쵸. 아성을 갤럭시가 깼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거든요. 누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 그만큼 아이폰은 필요한데 위상을 누구도 깰 수 없고 이게 계속 유지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나중에 자율주행차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겠죠. 네. 그래서 계속 좀 장기 투자하겠다는 이제 의지들이 있어서 애플이 계속 그래도 좀 시장에선 계속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국내 주식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오늘은 좀 증시가 좀 빠졌고 오후에 좀 밀려가지고요. 이제 국내 증시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 뭐 코스피도 2,500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2주째 그냥 옆으로 가고 있고, 근데 코스닥이 좀 안 좋아요. 요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 한동안 코스닥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그때 2차 전지 급등할 때 2차 전지 주요 시총 큰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었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코스닥이 한 6, 70에서 913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했다가 지금 830까지 떨어졌어요. 한 고점에서 80포인트 정도 좀 빠진 상황인데, 그 원인은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힘이 없습니다. 좀 그래요?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도 좀 일부 부진했던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 또 엔터주도 예전처럼 막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그러니까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좀 힘들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좀 증시가 급락한다 이거보다도 좀 힘이 없이 그냥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힘이 없어졌을까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2차 전지가 그렇게 된 이제 가장 큰 배경은 가장 첫 번째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굉장히 올랐어서요. 뭐 몇 배씩 올랐잖아요. 예. 그것도 1년에 오른 게 아니라 단 3개월 만에 어떤 기업은 6배 올랐으니까. 예. 이게 과할 정도로 오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생각해도 조정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네네.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좀 견조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요새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없어요. 정책 이슈가 다 발표됐잖아요. 네네. 나올 만한 게 없고,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이 없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들이 약한 상태고, 거기다가 또 이 신용 잔고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SG발 그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요새 이제 신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경계하는. 근데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개인들이 많이 사셨잖아요. 네네. 1, 2, 3월에 굉장히 많이 사 주가 올라가는데 그럼 새로운 개인들이 계속 사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외국인은 지금도 팔아요, 2차 전지. 이쪽. 그래요? 이 소재 쪽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금 매수해서 올리는 주체는 누가 봐도 개인인데 개인의 매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 회사들이 문제 있다 이런 거 악재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너무 오르고 또 수급이 조금 이제 약간 그 예전만치 못하고 정책 모멘텀이 지금 약간 소진돼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요즘에
그런데 이게 증권사별로 뭐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한 것도 있고 매도로 조정한 데도 있고 중립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차전지 네. 과열 논란이 계속 그동안 있었으니까. 2차전지 그럼에도 지금은 힘이 없지만 이사님의 투자 의견은 어떤 거예요?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쏠린 쪽은 좀 투자 매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이제 좋다고 해서 쏠린 쪽 있죠.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남들이 흥분할 때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남들이 다 쏠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2년 전에 기억나거든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에 전 국민이 다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하루에 4조 산 날이 있어요. 정말요? 코스피를 어머. 개인 투자자들이. 그날 거의 다 삼성전자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슈는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주식은 해야 되겠고 좋은 건 삼성전자 같고. 그래서 그날 그 삼성전자 96,000원 간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지금 그게 최고점이고 끝나버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쏠린 거예요, 한쪽으로. 네. 그럴 때는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2차전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2차전지 좀 소외받은 애들이 있어요. 2차전지 중에서도? 내에서도 다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주로 분리막 회사랑 동박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막이나 동박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상 왕따 당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모가 발생해요. 같은 2차전지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쪽이 좀 낫지 않나. 네, 좀 덜 오른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 특히 신규 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사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네요.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2차전지 관련주처럼 그동안 한참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뭐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항상 이제 주도주가 되려면 Q라 그래요. 그러니까 Q가 뭐냐면 이 물량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매출액 계산할 때 단가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몇 개 팔리나. 네네. 단가보다 물량이 중요해요. 이게 많이 팔려야 돼요. 그 산업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2차전지잖아요. 전기차 이제 다 쓸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Q가 늘 거 아니에요. 많이 팔리겠죠 앞으로. 네. 그럼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풍력.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풍력, 태양광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것도 Q 늘어나죠. 또 우주 쪽,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올 텐데 2분기에 3분기로 약간 늘어졌다고는 하는데 거기 관련, 그러니까 그 산업을 먼저 보세요. 이 Q가 늘어날 산업이 뭔지를 보시고 거기서 기업을 골라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산업으로 그런 것도 로봇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업종들은 Q가 증가하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서 주도주를 찾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였습니다.